샹베르땡의 탑 와인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샤펠 샹베르땡, 이제 샴 샹베르땡하고 그 메조이어 샹베르땡이다. 그리오트 샹베르땡, 라트리시에 샹베르땡이에요. 다음은 이제 소개해드릴 밭은 마지 샹베르땡 8.95헥타, 상당히 면적이 큰데 마지를 MAZIS라고 쓰는데 MAZY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 같은 경우에는 레마지오하고 레마지바 두 파트로 나뉘는데 레마지오가 이제 좀 더 좋은 품질로 보시면 돼요. 마지는 클로드 베즈나 샹베르땡에 비해서는 구조감이 좀 역시 떨어지고, 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스타일. 그러니까 샹베르땡하고 클로드 베즈의 파워가 여기 있다면 이 정도 돼요. 물론 가격도 좀 저렴하긴 하죠. 가격이 좀 잠깐 싸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도 걸출한 생산자가 있지. 누구냐면 도멘 도브네, 르로알메가 만든 이거 98 빈티지인데 몇 병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배럴은 만들지 않을까, 582병 1년에 500병에서 많이 만들면 한 600병 만들어요. 800병까지도 만드는데 이거 진짜 지금 제가 처음 마셨던 테스팅했던 게 98 빈티지거든요. 그리고 96, 95 이것도 미국에서 정말 많이 테스팅을 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하늘나라에 가 있고. 거의 뭐 이건 살 수가 없는 와인이 됐어요. 네, 강추. 그리고 이제 아르망우소의 와인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마지 중에서는 최고로 치고, 그 다음에 두 와이너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수준급의 와인을 만드는 게 이제 올리베 펀스타인 있고 듀가피, 그 다음에 아르망 조프와 토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요새 이 토즈 거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토즈 맛있죠. 줄기도 적당히 쓰고. 토즈가 재미난 거는 그랑크루는 줄기 안 써요. 잘못 알고 있는데 그랑크루는 줄기를 거의 안 쓰고요. 빌라지나 프레머크루에 조금씩 쓰기도 하고, 밭에 따라서 빌라지는 100% 줄기를 쓰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본노만의 오션 페드리 같은 경우는 100% 홀클러스터. 근데 나머지 와인들은 한 20%, 10%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밭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뭐 토즈의 플래그십 와인이라고 부르는 뮤지니 같은 경우에는 줄기를 전혀 안 쓴, 그랑크루들은 줄기가 있어요. 토즈 뮤지니가 몇 병 만들게요? 그렇게 한 배럴 만들 것 같아요. 300병? 150병? 150병은 반 배럴. 200병 정도 만든다고 해요. 그것도 재미나게 제가 그거 좀 좋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갑자기 끌고 오시더라고, 토즈 뮤지니를.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게 이제 루시오 샹베르땡이에요. 3.25헥타 정도의 사이즈인데, 루시오시라는 뜻은 이제 작은 바지라는, 작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마지하고 마찬가지로 좀 위쪽은 루시오 뚜 두세스, 그 다음에 아래쪽은 루시오 뚜 바, 두수스가 좀 더 좋은 품질의 와인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또 아르망우소가 다 가지고 있지. 후소는 진짜 제블 샹베르땡 거의 탑이네요. 그래서 탑이 아니, 그냥 샹베르땡하고 클로드 베즈의 면적만큼 호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산량도 그만큼 많은데 그만큼 좋은 와인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땅이 많으니까 엄청 부자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에릭 후소의 딸이 와인을 만들거든요. 아직 미혼인 걸로 알고 있어요. 미혼이요. 자, 아빠 짐 싸세요. 빨리. 근데 또 재밌는 게, 나 다음에 이제 아르망우소 편에 또 소개를 하겠지만은 언니가 고집이 되게 강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리타이어를 하고 딸이 만들고 있는데, 아버지는 줄기를 좀 섞었어요. 일부 빈치에 따라서 줄기 퍼센트가 높은데, 딸은 야, 나 베리로만 승부할래. 다 뺐어 이제. 100% 디스템. 아이의 또 어떤 DNA를 그거하고는 또 다르지. 어쨌든 다시 루시옷으로 넘어가서, 루시옷은 이제 구조감이나 파워 같은 거는 이제 마지하고 상당히 유사하고요. 어쨌든 루시옷 중에서 좋은 와인들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탑은 당연히 이제 아르망우소이고, 그 다음에 본노만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미넬리치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와인들이 생산되고, 그 다음에 루미에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필립 파칼레도 굉장히 뛰어난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랑크루를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추천 와이너리 앞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제브레 샹베르땡 대체 어떤 생산자가 좀 유명한가요? 제브레 샹베르땡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는 생산자들이 있어요. 110명, 120명 사이라고 들었는데, 탑 생산자는 사실 10개도 안 되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퀄리티를 지닌 생산자는 아르망우소. 아르망우소는 제가 이 제브레 샹베르땡을 마치고 따로 아르망우소 편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재밌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지. 다음 이제 탑 생산자를 A, B, C 순으로 소개를 하면,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은 이제 드니 바샬렌.
와이너리십니다. 1983년도에 드니 바샬렛이 설립한 와이너리는 현재 이제 3.82헥타 정도 돼요. 포도밭은 모두 올게닉으로 관리되고 화학 비료 같은 건 전혀 사용을 안 해요. 그랑크루부터 시작해서 프레메크루, 빌라지, 그다음에 레지오날, 그리고 심지어는 화이트 와인까지 생산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포도밭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생산량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부르고뉴 알리고떼가 있는데 포도밭이 0.19헥타밖에 안 돼요. 아 이거 마셔보고 싶네요. 궁금하네. 근데 맛있어요. 아, 와이너리 저하고 같이 가시지 않았나요 여기? 그때 알리고떼 마셨나요? 네, 맛있어요. 마셨구나. 달라고 해서 일부러 달라고 해줬는데, 그래서 수량이 작아서 사실은 릴리즈 내고 나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데 저는 이제 배럴 가면 한 잔씩 테스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드니 바샬렛이 거의 원탑이라고 하는 샴샴베르땡, 여기 이제 0.43헥타인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빈티지에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는 25년에서 50년 정도까지 숙성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어려운 빈티지 97년도 2015년에 마셔도 아직도 어리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기 숙성형의 와인은 생산된다. 드니 바샬렛에서 또 물건이 빌라지 중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꽃드니 빌라지. 근데 얘가 한 4개의 파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블렌딩해서 만드는데 얘 끝내줘 진짜 끝내줘. 이거는 보이면 무조건 사세요. 이거 한번 좀 찾아봐야겠네요. 굉장히 좋은 와인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아직 그리고 이제 엔트리급 와인인 부르고뉴 후즈가 이제 보통 4, 5년 숙성되면 마실만 해져요. 부르고뉴 후즈가 4, 5년을 숙성을 한다면 사실 웬만한 빌라지급 이상이 필요한 거죠. 상당히 클래식한 생산자고 이 집 같은 경우 이제 줄기를 사용하지 않는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듀가피. 이제 듀가피 같은 경우에는 1975년에 첫 빈티지를 생산을 했고 현재 9.88헥타, 약 한 10헥타의 포도밭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샹베르땡에서는 가장 생산량이 작은 0.1헥타도 안 돼. 0.05헥타. 1년에 듀가피 샹베르땡 한 300병 만들어요. 정말 레어요. 딱 한 배럴 300병에서 뭐 한 400병 정도 만드는데 그걸 필두로 이제 뭐 프레메크루, 빌라지, 레지오날 여기도 이제 모든 등급의 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도 조금 소량이 생산되는데 먹소가 꽤 맛있어요.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듀가피 목선은 상상도 못하게. 그 먹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르소하고 그 다음에 샤샬몽라시 프레메크루 두 가지 화이트가 있어요. 샹베르땡이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은 마지 샹베르땡하고 프리메크루 중에서 이제 라보생작, 그 다음에 뿌띠 샤펠이라고 하는데 빌라직도 수준급의 퀄리티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클로드 로이라고 해서 이제 빌라지급 중에 하나인데 포도만의 평균 수익은 빌라지인데 50년에서 100년이 완전 비에비뉴지. 그리고 이제 듀가피를 소개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비에비뉴인데 기본적으로 얘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이 다 50년이 넘어요. 그리고 심지어 100년이나 110년 된 포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인 이름에 비에비뉴가 다 붙어요. 2003년도부터 이제 비오하고 오가닉을 섞어서 포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줄기는 보통 한 30에서 50% 사용을 하는데 이 비율이 좀 달라진다고 해요. 이 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클래식한 생산자고 빌라지급도 20년 이상 숙성이 가능할 만큼 굉장히 파워풀한 집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강성이라서 이 집은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빌라지급 이제 한 20년 숙성하면 지금 이제 이 집 뭐 빌라지 2002년 맛있어. 99년, 2002년, 2005년 그런 빌라지가 맛있다니까. 2005년 빌라지 아직 어릴걸? 이 집은 20년은 되면 대박이다. 대신 시간이 좀 필요한 생산자다.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이제 드니 모르떼예요. 아르노 모르떼 이름을 달고 나오는 본마르라든지 에세조라든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아버지보다 더 잘 만들 것 같아요. 2011년부터 매종을 생산했는데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시고 좀 많이 파시다 보니까 퀄리티가 예전만큼은 사실 못해요.